네, 저는 아토텍 코리아 일반도금사업부 방청도금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금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발표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후 저한테 핸드폰이나 아니면 메일로 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발표할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전기 자동차의 도금 산업의 트렌드, 그리고 그에 따른 도전과 기회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시장 조사, 그다음에 트렌드 내에서 이제 마찰 계수, 내구성, 경량화, 접촉 부식, 전기 전도성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을 보시면 일단 이 출처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IHS 2020년도에서 출처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맨 밑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EV, 하이브리드, IC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IC는 저희가 많이 알고도 계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EV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 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자동차 생산량은 2020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약 17% 정도, 19년 대비 17% 정도 떨어졌지만 일단 EV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에도 EV는 23% 정도의 성장을 했고요. 하이브리드는 38% 정도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이제 트렌드인데요. 뭐 앞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점차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파란색 그 번호판이 되어 있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죠. 그 자동차들이 점차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내연기관에 관련된 자동차들은 점차 추세가 줄어들 것이고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자동차 아니면 수소차 같은 것은 점차 증가한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하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에 대한 이제 부품을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약 16kg 내외의 이제 화스너 부품이 필요하고 약 2,500개 정도의 이제 부품 수가 들어갑니다. 주로 표준화되고 복잡한 화스너의 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제 배터리 체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약 20kg 내외의 이제 화스너 부품이 필요하고 부품 수는 약 5,500개 정도 이제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변화에 따른 저희 쪽 이제 도전과 기회가 어떻게 있을까를 보시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 뭐 글로벌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인도나 이제 멕시코 쪽도 이제 점차 늘어나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한 이제 저희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도 이제 뭐 프리미엄 브랜드라 해서 이제 제네시스 판매량도 상당히 좋고 작년에 또 현대기아의 이제 그 매출을 봤을 때도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마진이 더 나은 프리미엄 자동차를 많이 출시하고 또 모든 자동차들이 많이 출시하고 사용자도 많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고급화되다 보면 이제 부품도 이제 더 크고 더 넓어진 도금 부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엄격해진 이제 환경 규제와 이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발트 규제, 뭐 리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낙동강 유역에서 올해부터 아마 코발트 규제, 패시베이트 내에 들어가 있는 코발트를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저희도 고객사의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점차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환경 규제가 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부식 방지 및 내마모성 향상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 자동차가 이제 수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도 이제 내구성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내구성을 높이고 증가된 보증기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 자동차, 그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전기 도금을 대체하는 기술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구성을 위한 PVD, 그 진공 증착 혹은 그 장식 사양, 장식 도금 표면 처리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페인트 기술, 그리고 화스너를 대체하기 위한 접착제 등등 전기 도금 부품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디자인 변경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친환경차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자동차 그릴이 예전에는 이제 육각 크롬으로 크게 되어 있었던 게 지금은 거의 도금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디자인이 패션 트렌드에 따라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자동차가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앞서 이제 제네시스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량은 전체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6.2% 정도 증가함에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이제 높은 요구사항의 내외관 부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제 사틴 기술이 들어가는 더 많은 제품이 들어가게 되고, 저희 방청도금 또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내구성이나 내식성을 중요시하게 됐던 시대에는 이제 과거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특히 이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쪽의 부품들도 이제 외관을 많이 따지게 되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이제 더 크게 되고요. 그 더 크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많고 더 큰 도금 제품들이 필요로 하고, 더 가치 있는 재료 이제 휠 라이퍼 암 쪽도 증가하는 추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찰 개수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마찰 개수는 예전에는 이제 되게 단순했다고 하면, 지금은 점차 이제 마찰 개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상대물이 철 쪽에서만 이제 마찰 개수를 요구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제 알루미늄 소재나 이코트 아니면 전착도장 관련된 상대물이 바뀜에 따라서도 안정적인 마찰력이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0% 자동화 조립 라인에서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화에 따라서 처음에는 빨리 조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천천히 조이는 사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체결했어도 일정한 값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지금 많이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러트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번 체결해야 되는데, 그 지금 자동차사에서도 요구하는 거는 1회에 대한 마찰 개수 값이 아니라 뭐 5회 정도, 아니면 최대는 이제 30회, 필볼트 같은 경우는 30회를 체결했다 풀었다 해도 이제 균일한 마찰 개수 값이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열을 가해짐에 따라서도 이제 풀림이 느슨해지지 않는 풀림 방지가 될 수 있는 요구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IS 16047에 따라서 되게 단순했습니다. 이제 30rpm으로 조이고 1회만 체결한 값에 대해서 데이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물은 이제 철과의 마찰값만 측정을 했다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MBN 10544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서 2016년도에 최신 개정된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빠르게 200rpm으로 조이다가 마지막에는 한 20rpm으로 천천히 조이고, 그리고 이제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5번을 풀었다 체결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물도 철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이코트와의 마찰 개수 값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이 요구하는 값이 0.08에서 0.14 사이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OEM사에서도 이제 마찰 개수에 따른 요구 사항이 점차 바뀌게 되고, 폭스바겐이나 스카니아, 볼보에서도 이미 개정된 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MBN 10544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스틸 상대물은 예전에 스틸만 했다고 하더라면 지금은 이제 이코트, 알루미늄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지금 개발 완료된 프로세스는 이제 아연 복합 피막 쪽 진텍 200에다가 이제 진텍 탑 LV를 적용한 값은 지금 현재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아연이나 아연니켈 도금에서는 현재 지금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나마 저희가 지금 본사에서 테스트한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한 건 이제 저희 자사의 이제 GeniR 450이라는 알칼리 아연니켈 도금 기술과 트리듰 DB라는 이제 패시베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러 350WA8이라는 탑실링을 적용했을 때, 그나마 이제 저희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요구하는 스틸, 이코트, 알루미늄의 마찰교수 값을 그나마 최대한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본사에서 개발 중이고, 추후에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고 하면 저희가 다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수명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는 10년 된 차도 뭐 오래된 자동차라고 생각을 안 하시게 될 정도로 자동차 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OEM에서도 요구하는 내구성에 대해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예로 이제 브레이크 패드 백킹 플레이트에 관한 내용을 잠시 하자면, 이제 브레이크 백킹 플레이트는 예전에는 별다른 표면 처리가 적용되어 있는 부품은 아니었습니다. 뭐 도장 정도, 인산염 피막에다 도장 정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이제 주로 이제 회생 제동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서 브레이크 밟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갈 수 있는 횟수가 지금 내연기관에 비해서 확실히 확연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갈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브레이크 패드 백킹 플레이트 자체도 더 나은 내구성과 내식성을 보유를 해야 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백킹 플레이트에도 별도로 저희가 이제 표면 처리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인산염 피막 위에다가 전착 도장, 도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아연 도금 위에다가 뭐 패시베이트를 하거나, 아연 니켈 도금 위에다 패시베이트를 하거나, 또는 이제 아연 니켈 패시베이트 위에다가 뭐 도장이나 실러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나은 내식성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OEM사에서 요구하는 더 나은 내식성과 내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인산염 피막 위에 이제 도장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연 도금 혹은 아연 니켈 도금을 적용함에 따라서 그 OEM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내식성과 내구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품의 특성, 그러니까 부품 원소재 이제 상태,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공정은 저희 지니 220이라는 산성아연 니켈 기술입니다. 이제 산성아연 니켈이 이제 주물 위에서도 직접 도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수한 두께 분포와, 그리고 알칼리 아연 니켈 대비해서 약 30%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도장 기술이 필요하시면 그 이후에 에코트리 NC라는 저희 자사 패시베이트를 적용하면 도장과의 밀착성도 상당히 우수함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음을 저희가 이미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경량화인데요.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자동차 성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주행 가능 거리가 우수한 자동차가 뭐 아직 현재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전기차로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아서 선뜻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배터리 자체는 자동차 가격에 밀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효율을 더 올리거나 혹은 이제 자동차 무게를 줄이면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OEM사에서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화에 따라서 기존에는 뭐 철이 우선적으로 많이 쓰였다면, 지금 이건 아우디에서 잘 발췌한 자료인데, 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뭐 이제는 카본 파이버 같은 부품들이 대거 자동차에 적용함에 따라서 자동차 경량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량화 이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카본 파이버를 적용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자동차 주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 철 부품이다 보니까 이제 갈바닉 접촉 부식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무작정 이제 그 철이 만나서 하게 되면 접촉적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뭐 철 외에 다른 금속,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카본 파이버가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는 철이 일반적으로 부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유는 오른쪽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철 기준으로 카본과 알루미늄, 아연 니켈, 아연,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이 고유 포텐셜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상대물 갈바닉 접촉 부식이 발생할 확률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저 또한 그랬는데요.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뭐 접촉 부식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제 카본 파이버에 대해서 접촉 부식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그래서 이제 카본 파이버에 대해서 접촉 부식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표면 처리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 접촉 부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금속 스크류와 카본 파이버의 이제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예, 접촉이 없으면 접촉 부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스크류와 카본 파이버 사이에 공간을 띄워놓거나 아니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실딩을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카본 파이버와의 접촉 부식이 피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오른쪽 표 상단에 보시면은 카본 파이버하고 이제 포텐셜 값이 가장 적은 이제 티타늄 소재가 있는데요. 볼트를 이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접촉 부식을 피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티타늄 금속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 방청 도금 위에다가 CP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특수한 코팅을 입혀서 전자 이동을 최대한 상쇄시켜서 접촉 부식을 없애게 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촉 부식이 따른 내식성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연과 아연 니켈 도금된 스크류와 그다음에 아연 플레이크, 이제 아연 복합 피막이죠. 아연 복합 피막으로 처리된 스크류, 그다음에 CP 컨비네이션으로 처리된 스크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내식성을 걸어봤습니다. 내식성을 걸기 전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에다가 손상을 시켜서 그 카본 파이버 원소재하고 스크류가 직접 닿게끔 해야 되고요. 이제 사진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내식성 들어가기 전 제품과 그다음에 240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식성 테스트가 끝난 시료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120시간까지 이제 내식성을 걸었던 샘플인데요. 이제 첫 번째 사진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파란색 칸은 이제 알칼리 아연 도금으로 처리된 샘플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 아연 니켈로 처리된 볼트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알칼리 아연의 위에다가 실러, 무기탑 코팅, 유기탑 코팅을 처리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실버 코팅이라고 표기되는 거 옆에 보면은 저희 아연 복합 피막을 처리한 기술로 된 제품에 대한 내식성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 120시간 정도는 뭐 일부 녹이 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720시간입니다. 720시간을 보시면 아연 도금 사용은 거의 적청이 더 덮었고요. 일부 심지어는 이제 아연 니켈 표면 처리로 된 것도 720시간에 적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아연 폭합 피막에 처리를 하는 제품도 적청이 발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0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카본 파이버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원소재, 볼트, 표면 처리만 된 소재에 대해서 내식성을 걸어본 건데, 720시간이 지났을 때는 알칼리 아연에다가 이제 패시베이트 실러 적용한 거, 그 다음에 알칼리 아연 니켈에다가 패시베이트, 그 다음에 코팅 적용한 거 등등 이제 앞서
720시간 적청이 났던 샘플을 저희가 CFRP에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성 걸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FRP와 접촉함에 따라서 발생한 접촉 부식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파이버 자체가 일반적으로 접촉해서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카본 파이버가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맞닿아 있는 철 소재에 대해서는 접촉 부식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120시간에는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적청이나 이런 거 발생하는 분포는 적었지만 720시간 만에 거의 대부분 소재에서는 적청이 발생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본사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CFRP 접촉 부식에 따른 더 나은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 외에 이제 알루미늄의 상대물에 따른 이제 접촉 부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를 앞서 CFRP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갈바닉 부식이 없는 플라스틱 스크류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접촉 부식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위에 보시면은 블라인드 시료를 보시면 이제 720시간 지났을 때는 알루미늄만 이제 발청이 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된 알칼리 아연 기술, 알칼리 아연에 패시베이트 무기타 코팅을 적용한 거는 720시간에 페일이 났고요. 그 다음에 아연 니켈로 적용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는 720시간이 지났을 때도 소재에 큰 부식이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80시간 지났을 때에 똑같이 소재를 비교해 봤는데요. 블라인드 시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만 부식이 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알칼리 아연의 패시베이트 무기 탑코트를 적용한 거는 앞서 720시간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1080시간에도 이제 적청이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연 니켈 같은 경우는 1080시간이 지났어도 아연 니켈 위에 패시베이트 실러, 아연 니켈 위에 패시베이트 모기 탑코트, 유기 탑코트를 적용한 샘플은 모든 조건에서도 1080시간이 지났지만 소재에 큰 부식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연 복합 피막의 베이스 코트에 유기 탑코트를 적용한 것도 1080시간이 지났을 때 내기성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갈바닉 부식, 접촉 부식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텐셜 값이 적어야지 접촉 부식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알루미늄과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알루미늄과 아연 니켈이 상대적으로 아연 대비 포텐셜 값이 차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저희 내식성도 직접 걸어봤지만 아연 니켈 도금이 상대물인 알루미늄일 때는 아연 니켈 도금이 상대적으로 아연 도금 대비 유리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연 복합 피막에서도 유기 탑코트를 처리한 제품의 조건에 한해서는 1080시간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연 복합 피막 위에다가 이제 무기 탑코트를 처리한 제품에서는 720시간에 페일이 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투 처리 탑코트를 적용하에 따라서 또 내기성이 좌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그네슘도 지금 자동차 경량화에 따라서 많이 쓰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을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블라인드 시료, 아연 도금, 아연 니켈 도금, 아연 복합 피막 도금 똑같이 해서 접촉 부식이 어디가 더 유리한지 테스트를 걸어봤습니다. 뭐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이제 마그네슘과 상대적으로 포텐셜 값이 적은 게 아연 니켈인지 아연인지를 확인하시면 뭐 굳이 뒤에 결과를 보지 않으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결과를 보시게 되시면 아연 도금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아연 니켈 도금이 무조건 내기성이 더 아연 도금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접촉 부식은 좀 다릅니다. 상대물이 뭐냐에 따라서 아연 도금이 더 나은 내기성을 구현할 수도 있고 아연 니켈이 더 나은 내기성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소재 같은 경우는 아연 도금이 아연 니켈보다 더 부식이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게 유실량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녹이 많이 쓸었는지 적게 쓸었는지를 비교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연 도금을 적용했을 때 상대물인 마그네슘에서는 접촉 부식이 더 나은 결과가 나와 있고, 어, 아연 니켈은 상대적으로 아연 대비 결과가 더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합 피막과 적용하는 시스템인 CP 콤비네이션 시스템은 이제 마그네슘과 접촉하는 조건에서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기 탑코트는 이제 무기 탑코트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물이 마그네슘일 경우에는 아연 니켈 도금 화스너보다 아연 도금으로 처리된 화스너가 더 유리함을, 접촉 부식에 더 유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인데요. 뭐 이제 전기차의 예전에는 이제 볼트의 내식성, 마찰 개수 뭐 이런 것만 봤다면 이제는 전도성도 일부 요구하는, 특히 이제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더 요구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기존에 저희 기술로는 이제 주석아연 도금이 전도성에 특화된 이제 부품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테이블에 이 표에는 이 프레젠테이션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했고 검증까지 끝난 그 알칼리 아연 니켈 도금도 아연 주석 도금만큼의 전기 전도성 저항값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쪽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거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따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표에만 보시면 이제 그 아연 니켈의 내용은 빠졌고 아연 도금과 아연 복합 피막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연 도금이 이제 아연 복합 피막 코팅 대비 낮은 저항성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겠지만 자동차 시장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차 이런 식의 친환경 차로 이제 계속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함에 따라서 뭐 반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잃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화나 이제 접촉 부식, 그 저항성 코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찰 개수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 기존의 뭐 1회 체결이나 뭐 단순하게 이제 30rpm 이렇게 체결하는 게 아니라 뭐 빨리 체결했다가 마지막엔 천천히 조였다가, 그리고 뭐 여러 번 체결했다 풀었다가 해도 균일해야 되거나, 아니면 상대물이 철 외에도 알루미늄과 아니면은 뭐 다른 리코트 제품에서도 균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사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량화에 따라서 이제 상대전물이 많이 쓰여지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카본 파이버가 적용됨에 따라서 이제 갈바닉 부식도 되게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이 100%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곧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시장에 카본 파이버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쓰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소개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